안녕하세요. 어제 동영상을 하나 촬영을 해보고 왠지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사실은 뭐 장비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을 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게 되어서 약간 낯설기도 하고, 유튜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오늘부터는 사실은 동영상 편집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제 얘기한 것에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50대 여러분들께서 은퇴를 하고 또는 명예퇴직을 하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와 그리고 현재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 뭐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어떤 일을 좀 개척해 나갈까, 좀 찾아 나갈까 하는 것은 저랑 같이 공유하면서 노력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현실 상황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이상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뭘까요? 50대 이상 은퇴를 했건 퇴직을 했건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시던 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을 판 것, 무슨 이유 때문에 부동산을 판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높고요. 그 이유는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서 아이들 학자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일으켰던 거, 이런 것들을 퇴직을 하면서 갚아야 되니까 팔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돈을 더 모으지 못한 것.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직장 생활 하면서 모으는 돈이 전부일 거고요. 그리고 짬짬이 아르바이트나 뭐 IT 업계 종사자들은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좀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모을 수 있었는데 모으지 못한 것, 별로 큰 의미는 없죠. 그리고 세 번째가 퇴직을 한 다음에 느끼게 되는 것이 좀 더 가정적이지 못한 것. 물론 이제 퇴직을 하고 집에 있다 보면 와이프하고도 부딪히고 자식들하고도 좀 부딪히죠. 이게 이제 바로 흡수되기가 힘들어요. 뭐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가정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뭐 삼식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가정적이지 못해가지고 집에서 왕따 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만한 것이고요. 퇴직한 사람들이나 은퇴한 사람들이 그간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국가에 공헌하고 가정에 열심히 돈을 벌어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혼자 이걸 감내하면서 속으로 삭혀야 되느냐, 그걸 좀 해결해 보자. 같이, 저 혼자 말고요, 같이. 어떤 일이 50대 분들한테 적절한 일이냐, 50대 분들 이후에 이제 50대 이후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면 약간 디프레스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극적이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간 패배의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하고의 직장을 가지는 경쟁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 노무직을 선호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 없이 하는 어떤 반복적인 업무에 나는 적합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1년 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람직하냐?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주자. 이런 이제 얘기의 취지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존재하지만 일자리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 문제점은 기존 일자리가 사라진다 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50대 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 사회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로 인해 기존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기존의 자동화된 기술의 일자리는 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미래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하던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열심히 사회생활 하시던 분들도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주특기 자체도 약간 미미해지는 의미가 상실된다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기존 영역의 축소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은퇴자들이 기존 전문성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20년 또는 30년 동안 했던 일은 9세대의 일이고 4차 산업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 1년이 지나면 본인 자신이 굉장히 왜소해짐을 느끼고 직장에 있었을 때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없다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이게 이제 저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은퇴 인력은 80년대 학위를 받고 80년대와 90년대 우리나라 제조 주력 산업 형성기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활발한 경쟁력이 있는 세대다.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지식과 경험이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고 있는 게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오는 2021년까지 550명의 은퇴자가 예상되는데 매년 과학계에서는 1000여 명이 퇴직이 이어질 예정이다. 즉, 특정 정부 출연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 약 1000명이 퇴직을 할 것 같대요. 근데 은퇴 과학자들 중에서 중소기업이나 국가에서 기술 지원한 과학관 등에 이제 참여하거나 아니면 고학력 은퇴 과학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연구개발과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애로를 겪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고학력, 고기술 과학자들을 중소기업이 수용해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들이 받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순환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건 은퇴에 관련된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과학자들이 중소기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인식차, 인력 미스매칭을 꼽는다. 물론 연봉도 크게 좌우를 하겠죠. 그게 인식차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연구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사회로 온전하게 환원되지 못하면서 개인적, 국가적 손실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얘기는 과학산업 언론사 헬로우 디디라는 데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이제 고학력자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그 직장인들하고는 좀 별개의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고학력자, 과학자 또는 과학기술자 이런 분들도 순환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본인이 주로 몸담고 있던 과거의 직업에서 퇴직을 하면 그 업종에서 해왔던 재능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가요? 왜 그래야 되죠? 버리게 되고 새로운 업종을 강요받아 자격증이나 교육을 받게 되고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다시 흘러가는 재취업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잠재되어 있던 본인의 재능을 찾아내고 제2의 직업 인생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제가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베이비 부머라는 말이 있죠. 베이비 부머는 1955년부터 전후 세대, 이제 6.25 전후 세대에서 55년부터 63년까지의 베이비 부머 세대를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또 있어요. 지금 현재 45세부터 55세까지의 연령층을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년을 잡는다, 10년을 잡는다, 7년을 잡는다, 8년을 잡는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를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를 그렇게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까지를 포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전문성을 버리고 자격증을 따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떤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단손 노무직이나 아니면 국가 공헌 업무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베이비 부머와 국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한테 직업을 찾아주는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